여러분 오늘도 안녕하시고 계십니까? 크립토 토마토 인사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XRP 가격 오늘도 똑같습니다. 별로 달라진 게 없죠. 26센트에서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고 있고요. 비트코인은 좀 더 하락한 상황, 이더리움은 의외로 상승한 상황에서 거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첫 번째로 준비해본 소식들, 악성 기사와 XRP에 관련된 잘못된 정보를 전하는 사람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렉스 크루거, 이제 비트코인 커뮤니티에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죠. 알렉스 크루거가 비트코인 인플레이션율 반감기 후 미국 금리보다 낮아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는 알트코인 인플레이션이 심각하다, 실제 XRP는 주기적으로 10억 XRP를 방출, 인플레이션율이 약 30%에 달하며 G캐시 또한 연 인플레이션율이 35% 수준이다 라고 지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잘못된 것이 있죠. 한 달에 한 번씩 10억 개가 풀리기는 하는데 일단 팔고 남은 물량은 항상 묵고 있습니다. 보통 팔리는 양이 15%에서 20% 정도 팔린다라고 하고 10억 개가 다 풀리는 것이 아니죠. 이런 부분만 딱 들어보면은 막 진짜 무자비하게 던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있고요. 저번 달 같은 경우는 언론과 특정 그룹에서 계속해서 비판하고 화를 내니까 10억 개를 풀자마자 8억 개를 바로 묶어버린 그런 모습을 또 보여주기도 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 이제 제대로 좀 설명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은 이제 배려를 하지 않는 듯한 그런 상황들이 보여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또 다른 악성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바로 CCN에서 게시를 한 그런 악성 기사입니다. 제목을 딱 보게 되면은 리플은 탈중앙화가 되어 있는가 아닌가, 블록체인 전문가가 논란을 끝낸다. 자, 제목부터가 틀렸죠. 리플이 탈중앙화 되었느냐고 묻는 것이 아니라 XRP 레저가 탈중앙화 되어 있는가가 정확하겠죠. 자, 그래서 이 기자 같은 경우는 처음에 이제 커뮤니티 상에서 XRP 레저에 대해서 탈중앙화가 되어 있다 안 되어 있다 사람들이 논쟁을 하는 것을 예로 보여주면서 리플사의 CTO인 데이비드 슈월츠가 공개적으로 XRP 레저가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보다 더 탈중앙화 되어 있다라고 말을 한 적이 있는데, 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은 이 기사에서 말하길 바로 이 데이비드 슈월츠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공격함으로써 XRP를 좋게 보이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이죠. 탈중앙화 자체는 XRP가 훨씬 더 잘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서 또 계속 보기로 하고요. 이 기사를 계속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CCN의 기자는 이 논란의 종지부를 찍기 위해서 디센트라넷이라는 회사에서 나온 소위 말하는 전문가 한 명을 데려옵니다. 그래서 그의 의견을 이렇게 적어놨는데요. 그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리플은, 자, 첫 마디부터 틀렸죠. XRP 레저라고 해야겠죠. 전문가라면서 이런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리플은 처음부터 중앙화가 되어 있다. 리플은 거대 금융기업이나 은행들이 분산 원장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든 것으로 언제나 롤백, 거래 되돌리기가 가능하다. 이 레저는 리플 재단에 의해서 관리가 된다. 리플은 탈중앙화가 되어 있지 않으며 채굴자나 유효성 검사자나 노드가 없다. 1000억 개의 XRP 중 630억 개를 리플사가 들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자신의 주장에 대한 근거를 대고 있는데 다 틀렸죠 지금. 자, 일단 첫 번째로 XRP 레저는 탈중앙화가 되어 있는데 이 기사에서 이 전문가가 이야기한 것처럼 노드나 밸리데이터들이 없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에 퍼져 있습니다. XRP 레저 같은 경우는 작업 증명이나 지분 증명이 아닌 컨센서스 알고리즘이라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보시면은 작업 증명 같은 경우는 채굴자들이 유효성 검사 등 모든 것을 담당하게 되는데,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4개의 거대한 그룹들이 58% 상당을 차지를 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80% 정도가 중국에 이게 위치를 하고 있다라고 하죠. 이더리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업 증명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더리움은 곧 있으면 지분 증명으로 바꾸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XRP 같은 경우는 관리하고 있는 유효성 검사자가 여기는 7%라고 나와 있는데 지금은 5% 정도인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리플사가 혼자서 뭔가를 바꾼다거나 조작을 할 수가 절대로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롤백이 가능하다라고 했는데요. 롤백은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반면에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롤백이 가능하죠. 실제로 바이낸스가 해킹당했을 때 롤백을 하려고 좌우장평이 마음을 먹었었던 그런 적도 있었고, 비트코인 캐시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작업 증명 방식인데 몇 달 전에 해킹 사건이 있었고 그 해킹 때문에 롤백을 한번 시킨 적이 최근에 또 있었습니다. XRP 레저 같은 경우는 리플사가 내일 당장 망해도 말짱하게 돌아가게 될 것이고, 실제로 홈페이지나 시스템들이 다운되었을 때도 전혀 이상 없이 기능을
계속해서 아무런 이상 없이 수행했었던 예들이 있었습니다. 방금 나온 이 기사 때문에 말이 많은데요. 이 IBM에서 오랜 기간 동안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을 맡아오고 있는 맷 해밀턴 씨는 저 기사는 완전하게 거짓말로 범벅이 된 그런 기사다라고 분개하고 있습니다. 리플 재단은 XRP 레저를 절대로 컨트롤할 수 없으며 롤백도 불가능하다라고 확실히 못을 박아가지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그래서 사실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조금만 조사를 해보면 알 수 있는 것인데, 일부러 조사를 안하고 리플사에 관련된 안 좋은 악성 기사를 쓰기 위해서 정말 많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이제 확실히 알 수가 있겠죠. 이렇게 기술적인 이야기를 하게 될 때 리플사랑 XRP를 구분 못하는 사람들의 의견은 들을 필요가 없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저는 하게 됩니다. 확연히 다른 것인데 이 개체를 구분하지도 못하면서 관련된 전문 지식을 늘어놓는다? 그것은 말 그대로 어불성설이죠. 이렇게 잘못된 소문들을 퍼뜨리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제재가 가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XRP 가격이 떨어져서 욕먹는 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리플사가 프로그래밍 방식으로 거래소에 물량을 판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 사실 부분을 가지고 비판을 하는 것은 어느 정도 토론을 하고 생각해볼 여지가 있지만은 이렇게 거짓말로, 특히 이제 수많은 커뮤니티들에서 그런 문제들이 보여지고 있는데 잘못된 정보를 정말인 것처럼 포장을 해가지고 뿌리는 것은 큰 문제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모르고 그랬으면은 수정을 해야겠죠. 그런데 그런 모습은 전혀 보여지고 있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엔 오랜만에 XRP 리치리스트, XRP 부자들 목록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딱 이 그래프를 화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상위 0.5%에서 10% 이상의 사람들이 계속해서 XRP를 꾸준히 모아오고 있는 것을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반면에 0.01% 그리고 0.2%에 있는 그런 지갑들에서는 XRP를 꾸준히 모으다가 약간 던지다가 모으고 던지고 모으고 던지고 하는 모습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데, 여기에는 당연히 이제 리플사의 지갑들도 포함이 될 것이기 때문에 물량을 옮기는 것에 대해서 영향을 받은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기본적으로 XRP에 대해서 기본적인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사업 진행 방향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오히려 가격이 떨어질수록 XRP를 모으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까지 들게 되었습니다. 자, 아무튼 이런 소식이 또 있었고요. 그 다음에는 최근에 있었던 OECD 블록체인 제도 회의에서 이 말잔 델라틴 씨가 참석을 해가지고 여러가지로 좋은 모습들을 보여줬다라고 제가 전에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여기에 또 추가적인 사항들이 나와가지고요, 한번 여러분들과 짧게 같이 한번 이제 부가적으로 한번 또 보려고 합니다. 말잔 델라틴 씨가 이야기했습니다. 리플사는 가치의 전송을 위해서 탈중앙화된 글로벌 네트워크를 만들었다. 그중 일부는 많은 회사들이 법정 화폐에서 다른 화폐로 바꾸는 사업이 될 수 있다. 이런 변화를 하루아침에 가져올 수는 없다. 그러면서 이 행사에서 진행된 프레젠테이션이 딱 보여지고 있죠. 제가 잘 아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XRP의 속도라든지 확장성 면을 이렇게 비교하는 그런 화면이 있었고, 또한 계속해서 이야기해주기를 이 유동성이 풍부한 법정 화폐도 국제 지불을 하려면 보통 3일에서 5일이 걸리고, 여기에서 유동성이 많은 법정 화폐는 이제 달러나 유로 정도가 될 수가 있겠죠. 아무튼 계속해서 읽어보면은 대부분의 경우에 이런 법정 화폐도 유동성 관리에 많은 비용이 들어간다. 현 시스템은 믿을 수가 없는 데다가 실제로 돈이 움직이고 난 후에 확인이 나중에 이루어진다. 리플사의 기술은 확인이 3초 만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다. 그러면서 비용 등의 문제를 지적을 하면서 이 슬라이드가 나오게 되는데요. 송금하게 됐을 때는 3일에서 5일, 굉장히 느리고요. 굉장히 비용이 비쌉니다. 10조 달러에 잠자고 있는 돈들이 있고, 또한 지금 현재 국제 지불에서 실패하는 비율이 6%나 됩니다. 굉장히 높죠. 이런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난 후에 웨스턴 유니언의 수석 부사장이 이제 또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데요. 이 사람은 솔직히 별말을 안 합니다. 원래는 CEO가 나오기로 되었었는데 이상하게 불참을 했더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수석 부사장이 나와서 하는 말이, 블록체인을 사용한 송금은 굉장히 이야기하기에 멋진 주제이고, 우리는 웨스턴 유니온은 세계 최고의 송금 회사이기 때문에 여기에 더욱더 많은 흥미를 느낀다. 1994년도 빌 게이츠는 은행들은 공룡처럼 오래되었으며 결국 기술에 전복당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로부터 25년이 지난 지금 은행들은 여전히 건재하다. 이런 식으로 좀 두리뭉실한 이야기만 좀 해줬습니다. 자, 이 은행을 오래된 공룡에 비교하는 것, 어찌 보면 좀 맞는 그런 비유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 공룡들 같은 경우는 멸종되지 않으려면 발전을 해야만 합니다. 이와 똑같은 이야기를 크리스텐 르갈드도 했었죠. 전 IMF 총재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변화하지 않으면 전부 다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 변화를 도와주고
또 앞장설 수 있는 것이 리플사와 XRP라고 볼 수가 있겠고, 실제로 지금 많은 은행들이 블록체인 도입을 고려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바라는 것은 그 중심에서 XRP가 유동성 공급을 해주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유동성 공급하니까 제가 이 트윗을 원래 안 가져올 수가 없었는데요. 비트코인 찬양론자 폼플리아노가 이런 트윗을 남겼습니다. 경제의 공황이 시작되게 되면, 리세션이 시작되게 되면은 유동성을 많이 제공할 수 있는 사람이 승자가 될 것이다. 자, 유동성을 위해서, 공급을 위해서 가장 많이 노력하고 있는 회사가 어디죠? 폼플리아노는 비트코인을 염두에 두고 한 말이긴 합니다만, 비트코인이 안전자산으로서 떠오르게 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 사실이죠. 저도 그런 의미에서 비트코인을 계속해서 모으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한데, 비트코인을 실제로 유동성 공급자로 사용하기에는 좀 무리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해봤자 별 의미가 없겠지만요. 곧 있으면 리세션이 시작될 것이기 때문에 몇 년 안에 본격적으로 이제 경기 침체가 오고, 어떤 사람들은 대공황이 오게 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기도 합니다. 그때가 되보면은 누가 진정한 승자가 될 것인지 알 수 있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메인 소식, 호재 소식이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자, 지난 5월 소식이었죠.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인터넷 브라우저 중에 하나인 파이어폭스, 그 파이어폭스를 만든 회사가 바로 모질라였습니다. 이 모질라의 수석 웹 개발자가 XRP 기반 콘텐츠 플랫폼 코일을 테스트를 했었고, 그것이 성공적이었다라는 기사가 나왔었죠. 그리고 지금 4달가량이 흘렀습니다. 바로 오늘 코일과 모질라 그리고 크리에이티브 커먼스가 협업을 한다는 소식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보시는 화면은 이 코일의 트위터 홈페이지고요. 이 셋이서 함께 힘을 모아가지고 1억 달러 상당의 프로젝트 그랜폴드 웹, 아직까지는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프로젝트가 진행될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당연히 웹 수익 창출에 관한 것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모질라 트위터 페이지인데요. 마찬가지로 코일과 크리에이티브 커먼스에 관련된 협업 소식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소식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크리에이티브 커먼스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창작자들을 돕고 그들의 창작물을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공유하고 더욱더 발전시킨다는 그런 취지를 가진 곳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 셋이 힘을 합쳐서 만든 이 프로젝트 그랜폴드 웹, 이번에는 이제 또 트위터 페이지도 새로 만들었죠. 이 게시글에서 스테판 토마스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1990년대 이후 오픈된 기술 분야들은 산업에 많은 성공들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렇지만 지불 산업에 있어서는 아직 답답한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고, 그랜폴드 웹은 이런 웹 수익 창출, 그러니까 여기는 마이크로 페이먼트 같은 분야도 포함이 될 수가 있겠죠. 이런 분야에서 지불에 관련된 문제를 완전하게 수정해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 코일에서 웹 수익 창출을 위해서 XRP를 사용을 하고 있죠. 이러한 파트너십 확장 같은 경우는 XRP 생태계가 더욱더 넓어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과 똑같습니다. 지난번에는 세계에서 6번째인가 7번째로 사용자들이 가장 많은 웹사이트 이미절과 코일이 새로 파트너십을 맺었었는데, 이번에는 모질라까지 같이 들어가게 됩니다. 리플사에서 코일에 관련돼 가지고 스프링 프로젝트를 통해서 지원을 한다라는 말이 나왔을 때도 사람들이 계속해서 화를 내고 분개를 하는 그런 모습들을 제가 볼 수가 있었는데요. 이런 식으로 그들은 XRP가 직접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그런 생태계를 확장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스프링 프로젝트를 아주 좋게 보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지금 이제 밭을 경작하고 씨앗을 뿌리는 단계이기 때문에 꽃을 피우고 수확을 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걸리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저희가 미래를 생각해 본다라면은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이 아닐 수가 없다 라고 이렇게 또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전달해드릴 소식, 대한민국의 빗썸 이 거래소에서요 2160만 개의 XRP가 지갑으로 옮겨졌습니다. 이거 누가 산 걸까요? 엄청난 큰 손이죠. 2160만 개. 혹시 제 방송을 보고 계신다면은 우와 정말 부럽습니다 라고 말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발 이제 시장에 그냥 막 던지지는 말아주세요. 우리 XRP 요즘에 구박을 꽤 많이 당하고 있답니다. 아직 미래가 창창한 아이니까 좀 밀어주십시오. 밀어주신다면 저희 모두가 함께 웃을 수 있는 그런 사회가 올 것이라고, 그런 시간이 올 것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제가 정리해서 준비한 정보들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고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광고 시청, 광고가 처음부터 마무리가 될 때까지 광고가 나오는 동안 스트레칭, 그리고 바쁘신 분들은 이 광고를 끝까지 재생시켜주는 것만으로도 제가 채널을 유지하는데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한 분 한 분 도와주셔가지고 제가 오늘날까지 살아남을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는 말씀 전하면서
저는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